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무사 단기 유쾌한 노동법 임재진 노무사입니다. 지금은 12월 22일 일요일 저녁 6시가 아직 살짝 안 됐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 노무사 단기 학원에 신림동 가서 1차 1순환 강의를 하고 온 다음에 저도 운동 좀 하고 그리고 다시 사무실에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6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6번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자 16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이 벌칙 문제가 나오면 매우 까다롭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 막판까지, 시험 당일 시험지를 펼치는, 즉 이제 이게 책자 집어넣으세요 라는 이제 감독관님 얘기가 있을 때까지 무조건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외웠던 지문, 이 벌칙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야, 이건 나는 정말 행운이다, 이런 즐거운 마음으로 옳고 그른 걸 골라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벌칙 문제가 한 문제로 통으로 나오는 건 진짜 어렵죠. 5개 지문 중에 1번부터 5번 중에 뭐 4번이 벌칙에 관한 지문이 있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이 통으로 나와버리면 요거 기출문제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많이 나오는 벌칙 조문이니까 외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씩 외워 나가시다 보면 당연히 고득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이거는 벌칙이 있어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2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서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경우, 오케이, 설립신고증을 받지 못하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죠. 이런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태료가 아니고. 그 다음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한 경우, 부분적, 병존적 직장 점거가 아니라 전면적, 배타적 직장 점거일 경우에 정당한 쟁의행위가 되지 않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요거에 대한 거는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점유를 배제하여 이거는 벌칙 규정이 없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위반한 경우, 이거 지키지 않은 경우죠. 이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오케이. 우리가 예전에는 확정되지 않은 구제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 조항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나쁘다, 위헌이다, 이렇게 해서 그 규정을 삭제하고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확정되지 않은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긴급 이행 명령 제도가, 글씨 알아보시겠죠? 긴급, 너만 알아봐 이러지 마시고, 제가 말을 또박또박 하니까 알아보실 거예요. 긴급 이행 명령 제도가 신설이 됐죠.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나가요. 자, 그러면 갑니다.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그래서 직비무과 이렇게 외우죠. 이렇게 결정하지 아니한 쟁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노조법 제91조 제41조 제1항에서 1년, 즉 91조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번이 해결이 됐죠. 그러면 우리 17번으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네요. 17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17번 이렇게 올라가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는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잖아요.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나머지 1번, 3번, 4번, 5번은 옳은 지문이고, 요 2번은 옳지 못한데 뭐가 옳지 못하냐면 이 행정관청이라는 표현이 일단 잘못됐습니다. 자, 볼게요. 2번 먼저 볼게요. 2번 먼저. 행정관청은 쟁의행위가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즉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주어가 행정관청이 아니고 사용자는 이렇게 바뀌고 행정관청과 and의 의미죠. 행정관청과 and의 의미입니다.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누가? 사용자는이죠. 그리고 신고할 수 있다가 아니고 신고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must의 규정입니다. must, should의 must가 더 낫겠다. should보다는. 그죠? 오케이, 넘어갈게요. 1번. 우리 노조법 38조 제2항 규정인데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 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유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3번. 쟁유행위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 조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 근로자는 쟁유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 외에는 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현행범일 때는 구속이 되겠죠. 그렇죠?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 폐쇄를 할 수 있다. 직장 폐쇄는 선제적 띠안돼 그리고 공격적 안돼 이거죠. 그래서 대항적, 다시 얘기해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대항적 좋다. 그 다음에 공격적의 반대말 방어적 괜찮다. 오로지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공장문 닫아버린다. 직장 폐쇄한다. 이러면 공격적 직장 폐쇄가 되는 거잖아요. 정당성을 상실한다. 자, 그 다음에 추워가지고 히타를 무릎이 시려서 히타를 살짝 옆으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에는 보이지 않죠? 아이고 아쉬워라. 자, 그 다음에 어저께도 그렇고 제가 우리 요 해설 강의 녹화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비염도 살짝 있어서 이렇게 잠깐 코가 간지럽거나 죄송하지만 그럴 수 있어요. 콧물이 좀 있어요. 비염 있으신 분들 이해하시죠? 특히 환절기에 힘든 거.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잠깐 가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소리가 조금 작게 들어가나? 이게 마이크가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연습 삼아서 이렇게 콜을 해봤는데도 음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제 모습을 인간적이다 이렇게 봐주시기 바래요. 자, 18번 넘어가면 되겠죠? 18번 욕한 거 아니에요. 자,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5번이 옳지 않은데 요건 이따가 보도록 하고, 자, 1번부터 1, 2, 3, 4 다 우리 노조법 규정입니다. 1, 2, 3, 4 다 노조법 규정이다. 다 노조법 규정이다. 여기 자석이 있어서 그렇구나, 뒷면에. 그래서 잘 안 칠해졌어요. 노조법 규정이다. 됐나요? 자, 볼게요. 노동조합은 쟁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찰할 목적으로 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죠. 그 다음에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방산물자, 전용방을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행위를 할 수 없더라. 그 다음 쟁행위는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그 다음에 4번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할 때는 어느 일방이 쌍방이 아닙니다.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우리 노동쟁의 발생한 거야 라고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자, 그렇다면 우리 문제의 5번 지문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잠시만요. 이 뒤에 자석이 있어서 얘를, 왜냐면 얘가 지금 뭐라고 할까요? 거치대라고, 이게 노트북 케이스인데 뒷면에 자석이 있다 보니까 얘가 펜이 잘 안 써지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죠. 아까 여기가 동그라미가 잘 안 쳐진 건 자석이 있으면 이게 펜이 잘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자, 5번 볼게요. 노동위원회, 이거 X표 돼 있잖아요. 이거 보도록 할게요. 노동위원회는 쟁행위가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얼추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틀렸냐면 관련된 법조문부터 봅니다. 폭력행위 등의 금지에서 2항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정폐방 하는 행위로서
행위는 쟁의 행위로서 행할 수 없다. 자, 그러면 볼게요. 5번 지문과 관련된 거.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주어가 누구예요? 행정관청은이죠. 행정관청은 통보하여야 한답니다.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서 중지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주어가 행정관청으로 바뀌어야 되겠더라. 자, 그럼 바로 우리 19번으로 갈게요. 19번 갑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까탈스러운 문제였는데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근데 이 1번 지문이 굉장히 까다로운 지문인데 별표, 우리 노조법 시행령 별표에서 나온 문제인데 천만다행인 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건 이게 요 1번 지문이 답과 직결되지는 않아서 그나마 천만다행이죠. 그렇죠? 자,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입니다.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에요. 우리 1번부터 천천히 보도록 합시다. 객실 승무 업무는 항공운수 사업의 필수 유지 업무에 해당한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항공운수 사업의 필수 유지 업무다. 여기 라목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객실 승무 업무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웃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거 어떻게 다 외워? 이거 어떻게 다 외우냐고. 그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 화를 낼게요. 짜증 그만 내고. 여러분한테 짜증 낸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질문 갈게요. 필수 유지 업무에 정당한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행위는 할 수가 없다. 그 다음,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행위 기간 동안 필수 유지 업무의 정당한 유지 운영을 위하여 필수 유지 업무 협정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예전에 우리가 공익사업 아시죠? 공익사업에 뭐가 있었냐면 강제 중재 제도가 있었어요. 요거 폐지하면서 필수 유지 업무, 그리고 필수 유지 업무 협정, 필수 유지 업무 결정, 이게 들어온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요게 이렇게 들어왔다. 자, 그 다음에 갈게요. 사용자는 필수 유지 우리 3번 다시 봅시다.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행위 기간 동안 필수 유지 업무의 정당한 유지 운영을 위하여 필수 유지 업무 협정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서면으로 체결해야 된다.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서명하거나 또는 도장 찍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서명하고 도장도 찍고 뭐 어때? 좋지. 그리고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됐나요? 좋아요. 그리고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렇게 필수 유지 업무 협정을 이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체결을 못했어. 그럼 이제 노동위원회가 특별조정위원회, 요 노동위원회가 이 필수 유지 업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갑니다. 4번. 사용자는 필수 유지 업무 협정이 체결된 경우 필수 유지 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 행위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통보라는 문구 잘 기억하십시오. 사용자는 또 이렇게 돼 있어. 요거 이따 법조문 같이 볼 텐데 그 법조문을 머릿속에 꼭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5번. 노동관계 당사자가 필수 유지 업무 유지 운영 수준, 대상 직무 및 필요 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면 이 협정이 여기 이 협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결정을 이렇게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할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위한 특별조정위원회가 합니다.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우리 요 4번과 관련된 조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4번과 관련된 조문이 어디 있냐? 여기 있다. 자, 그럼 갑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필수 유지 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이다. 노동조합은 잘 보세요.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 통보는 누가 하는 거예요? 통보라는 용어가 나오면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볼게요. 노동조합은 필수 유지 업무 협정이 체결되거나 또는 이게 자유롭게 자치적으로 체결되지 않아서 노동위원회 결정이 있는 경우 즉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필수 유지 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행위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갑니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통보는 노동조합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노동조합의 조자 그리고 통보의 통해서 조통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조통 꼭 욕하는 것 같아. 조통 이렇게 외우십시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사용자는 이에 따라 근로자를 지명하고, 그럼 지명이라는 요 단어는 누구랑 어울려요? 사용자랑 어울리죠. 그래서 사용자의 사 그리고 지명의 지, 그래서 사지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조통사지, 아니 뭐야 어디 갔어? 조통사지, 펜이 안 써져서 깜짝 놀랐어요. 조통사지 이렇게 외웁니다. 아시겠죠? 너는 사지가 멀쩡하냐? 사지. 농담했어요. 그래,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이거는 여기서 조합원을 근무해야 할 조합원을 통보한다, 그 통보가 아니에요. 이미 사용자가 지명하면 이 지명한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겁니다. 요 위에 있는 요 통보하고 요 통보랑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쟁행이 개시 전까지 이를 통보하지 아니면, 노동조합이 통보하는 거잖아요.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 통보해야 되잖아요. 그쵸? 노동조합이 근데 통보를 하지 않았어. 쟁행이 시작할 때까지, 개시할 때까지, 개시 전까지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용자가 필수 유지 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로 갈게요. 옳지 않은 거 20번 문제는 1번입니다. 1번 X표 돼 있죠? 사적 조정 중재요. 사적 조정 중재의 반대말은 뭐예요? 노동위원회가 하는 공적 조정 그리고 중재겠죠. 그렇죠? 공적 조정 중재다. 이거는 사적 조정 중재예요. 사적 조정의 신고는 조정이 진행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아이고 그렇구나. 그 다음에 맞아요? 아이고 그렇구나. 맞아요? 아니죠. 자, 우리 갑니다. 어딜 가냐면 여길 갑니다. 사적 조정 중재 신고.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된다. 사적 조정 중재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무슨 령? 대통령령이 아니고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조정 또는 중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신고는 조정 또는 중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진행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 틀렸다. 이해가 됐죠? 그 다음 2번. 노동관계 당사자는 사적 조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된다. 지금 봤죠? 사적 조정에 의하여 조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내용은 단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아하, 그렇구나. 그리고 노조법 제2절 조정 그리고 제3절 중재 규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즉 공적 조정 중재 이 관련된 규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른 조정 또는 중재 방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방해한다 안 한다? 방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적 조정 중재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사적 조정을 이제 수행하는 자는, 공적 조정은 누가 수행해요? 노동위원회가 하죠. 사적 조정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및 여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아이고 좋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은 20번 문제까지 설명을 모두 마치고 요 21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노무사 단기 유쾌한 노동법 임재진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